매주 금요일 11시부터는요 범죄 추리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용의자를 찾아내서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생방송 참여하시면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셔서 어떤 질문, 모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밝혀낼 수도 있고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늘이네. 비행기 사건인 것 같아요. 시간은 오늘 시간인가봐요. 오늘 있었던 사건인데 2017년 8월 18일입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어요. 중국 북경에서 출발해서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요, 비행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35분으로요 중국과의 시차는 1시간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총 비행기 중국에서 한국까지 넘어오는 데는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한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죠. 피해자는 사업차 북경에 출장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동행한 사람들과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던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눈을 뜨면서 구토를 하더니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을 했던 거예요. 이에 따라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사망한 피해자와 가깝게 접촉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용의자가 추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총 4명입니다. 빨간색 이름이 보이는 분 있죠? 피해자 주변에 앉아있던 비서남, 나의사, 사모님, 그 승무원이 있네요. 요 4명과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주요 용의자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승무원의 진술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북경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의 서비스와 안전을 맡았던 스튜어디스 승무원입니다. 이름이 승무원인 것 같아요. 승씨네. 사건이 있던 시간에는 이코노미석에 승객들에게 물과 음료 서비스를 한 뒤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미 정신을 잃은 손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위급 상황 매뉴얼대로 기내에 탑승객 중 의사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마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의사였어요. 의사분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두 번째 비서남이라고 있네요.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비서남. 저는 사장님의 비서직을 맡고 있는 비서남입니다. 이번 사업차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이번 출장에는 사모님과 사장님의 친구분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저와 나의사씨 그리고 사모님씨입니다. 그러고 보니 승무원씨는 저희가 한국에서 북경으로 갔을 때 계셨던 스튜어디스시네요. 사실 저희 사장님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 스튜디어스에게 심한 언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좀 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증언이었어요. 자, 세 번째 나 의사네요. 정확히는 피해자의 옆자리 한 칸 건너서 앉았었네. 나 의사 증언 들어볼게요. 전 피해자와 20년 지기 친구인 나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에 근무했었는데 이 친구가 제게 수술을 받으면서 인연이 다 친해졌고 퇴직한 후에는 이렇게 같이 출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몸이 안 좋았어도 이렇게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적은 없었는데 누군가 헤아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성격의 의사인 것 같아요. 나 의사였습니다. 네 번째 사모님 되겠습니다. 사모님 진술 들어볼게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이가 구토를 하고 숨도 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는데 너무 힘들었어. 며칠 전 이이가 나 의사랑 싸웠다고 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사이가 괜찮아 보였거든. 혹시 그 남자가 범인이 아닐까 좀 잡아줘.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의 용의자들 다 진술 들어봤고요. 본격적인 추리할 시간이죠. 추리에 앞서서 문제를 내준 임원이 형 사이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먼, 이번 사건의 제한시간 15분입니다
제한 질문 개수는 7개 되겠습니다. 15분 안에 우리가 7개의 질문을 사용하면서 자세한 증언과 단서들을 얻어내서 범인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추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고요. 시간 가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 그 승무원과 뭐 불륜관계?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근데 큰 언행, 심한 언행을 했다라는 게 있었잖아. 비서남 증언 중에. 심한 언행이 있다 그래서 불륜관계로 의심해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왠지 그 스튜디오스가 좀 문제가 있는 여자라서 이 죽은 피해자가 뭔가 큰 소리를 쳐서 그거에 앙심을 품고 뭔가를 어떻게 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음식을 먹었는지 왜 나의사랑 같이 출장을 다니는가 이런 것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고 어떤 저의 생각도 좀 넣어서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볼게요. 보험살인 뭐 이쪽일 수가 있을까요? 비행기 탈 때 보험을 드나요? 모르겠어, 안 타봐서. 심한 언행이라는 거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서남이죠? 비서남의 증언 중 심한 언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증언이 더 듣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진술이 왔거든요. 요거 이제 읽어보면서 또 모순되는 점을 추리해야 됩니다. 비서남의 진술. 한국에서 북경으로 가는 중에 저희 사장님께서 사실 승무원 씨를 논리심산으로 성희롱과 심한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지막에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셔서 좀 심하다 싶어 저분의 얼굴을 기억하게 됐어요. 이게 피해자가 좀 뭐랄까 좀 갑질 좀 이런 게 좀 있었네. 뭐 죽은 건 안타깝지만 얘가 이렇게 올바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승무원 씨가 어떤 좀 앙심을 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질문해볼까? 이게 만약에 독살이다라면 비행기에서 죽기 전에 직전에 먹었던 음식이 뭔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이거 봅시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 먹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독살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독이 들은 음식을 먹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피로회복제를 먹었다. 피로회복제가 기내 서비스로 나가나? 피로회복제에 뭔가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그죠? 피로회복제를 누가 줬느냐? 이게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마신 건가? 아니면은 기내 서비스로 음료를 준다. 승무원이 주긴 줬거든요. 피로회복제는 비서남이 준비한 겁니다. 비서남이 준비했다. 자, 이럴 수 있죠. 비서남과 승무원이 연인관계다 라고 있는데 사장이 심하게 욕을 했어, 자기 여친한테. 그래서 비서남이 빡이 쳐서 너 죽어봐서 막 타가지고 드세요. 이것도 괜찮을까? 의사와 왜 싸웠는지. 오케이,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친구인 나의사와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세 번째 질문. 싸운 이유에 대해. 오케이, 싸운 이유 왔습니다. 제 부인이 많이 아파서 친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를 살려준 건 까맣게 잊고 배은망덕하게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길래 화가 나서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너무했다라면서 말을 했고 제 부인도 별탈 없이 넘어가서 다시 화해를 하고 이번 여행으로 최종 화해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의사 증언인데요. 자기한테 이제 수술을 받다가 친해져서 이제 같이 뭐 은퇴한 뒤에 퇴직한 뒤에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사이가 됐다, 출장 다니면서. 근데 얼마 전에 싸웠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수술해서 살려줬는데 내가 너한테 경제적인 지원 돈 좀 빌려달라 했는데 그게 뭐 나랑 뭔 상관? 이렇게 했다는 거지, 죽은 사람이, 피해자가. 그래서 싸웠던 적이 있다는 건데, 근데 화해를 하는 계기가 됐다? 이거는 일방적인 진술이고 화해를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지만
해외 출장을 간 김에 죽이겠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다 보니까 어떤 의학적 지식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일단 뭔가 좀 뚜렷하다라는 건 없지만, 승무원과 비서남, 나의사에게 모두 정황이 있어요. 가능해. 어떤 범행을 결심하겠다, 어떤 요런 의도가 좀 보이긴 해. 수술 받은 건 뭔가 한번 볼까요? 이 수술. 아까 질문 있었죠? 수술 내용. 나의사가 피해자에게 해줬던 수술은 무엇인가요? 나의사의 진술. 급성 뇌출혈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왔고 제가 집도를 성공적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살 수 있었다. 원래 조금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구나. 뇌출혈이 있었구만. 뇌출혈로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사모님에 대한 정황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승무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음료 서비스, 물과 음료 서비스를 했다. 추가 증거. 오케이. 아유, 막힌 것 같은데 다행이야. 추가 증거 나왔습니다. 비행기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종이컵 중 하나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검출되었대요. 테트로도톡신은 맹독이에요. 그래서 주로 보거독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먹으면 1시간 이내에서 4시간까지 사람에 따라 중독되는데 시간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이 독을 뭐 피로회복제에 타서 먹였다가 되는 건데, 그럼 그 피로회복제에서 이 독이 테스토로독신이 들어있는가, 이건 물어볼게요. 피해자가 마신 피로회복제에서는 이렇게 어려워. 테트로도톡신이 검출됐나요? 검출되지 않았다고? 뭐지? 그럼 그 피로회복제는 아니야? 이거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게 의학상식이 좀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종이컵? 따라 마시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그러면은 잠깐만. 피로회복제 아니고, 그러면 이거 비서남보다는 다른 쪽인데, 그죠? 승무원 아니면은 사모님, 나의사, 뭐 좀 이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종이컵에 나왔다. 종이컵 지문? 종이컵 지문? 오케이. 종이컵에서 테트로도톡신이 검출된 종이컵에서는, 그래서 검출된 종이컵에서 종이컵의 지문 감식 부탁해용. 자, 여기 이거 결정적이에요. 6번째 질문. 그동안 질문을 좀 남긴 채로 문제가 끝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질문 다 해볼게요. 승무원, 비서남, 나의사. 왜 3명의 지문이 나왔지? 종이컵 여러 개를 버렸나? 승무원 가능하고 비서남, 나의사. 아니 근데 사모님은 왜 하나도 정황이 안 나와? 사모님 뭐 백지 아니에요? 사모님 뭐지? 사모님의 정황이 안 나와. 결정적 사인이 뭔가요? 질문 다 썼어요. 맹독이한 질식사. 근데 동기가 살인까지 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타나네. 뭐 돈 안 빌려준다, 싸웠다라고 죽일만 한가? 질문을 좀 낭비한 것 같아, 쓸데없이. 그지? 지금 있는 거 가지고만 이제 풀어내야 하는데 좀 빠듯합니다, 느낌이. 그죠? 2분 남았네요. 그죠? 뭐 독살이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으니까, 그럼 의사 신고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죽여야 될 만한 그런 동기가 뭔가 하는 거죠. 지금 뭐 다 나왔어요. 뭐 살인 사건에서 중요한 거 시체 나왔고, 흉기, 독 나왔죠.
근데 동기가 명확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에게. 왜 했냐는 거지 왜 행위를. 저 사모님은 뭐지? 보거독이 비행기에 반입이 보거 요리가 있었나 이날? 승무원 아니면은 저는 나의사 하고 싶거든요. 의사가 잘 알기 때문에 제외될 것 같아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이러한 수법은 의사만이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비서? 승무원한테 컵을 달라 했고 컵에 독을 묻혀서 갖고 있다가 피로회복제 따라서 마시라고? 그래? 피로회복제를 따라줄 만한 그런 게 되었지는 않죠. 뭐 1.5리터 바카스도 아니고. 끝났어요. 지목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건이 보니까 그 예전에 제가 했었던 일본의 그 투구꽃 살인 사건이라는 그 범죄 사건 컨텐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좀 모티브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나도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그게 안 보여.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이 4명 중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찍어야 돼 그지? 찍어야 되는데 누구로 하지? 요거 그냥 나의사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사 너무 뻔한가? 자, 사이먼의 심리를 읽어봐야 되겠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단 말이야. 사이먼이라면 누구를 했을까? 비서남 아니면은 나의사라고 합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승무원도 좀 너무 그 음식을 줄 수 있다라는 기내 서비스라는 거에서 너무 뻔한 것 같고, 비서남 아니면 나의사인데 비서남이 죽일 수 있을 만한 동기 없어. 딱히 없어. 비서남이 승무원과 사귀는 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의사로 갈게요. 자, 이번 비행기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나의사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행기 살인 사건의 범인은 나의사 아닙니다. 빡쳐. 나비선가 아니 뭐 그럼 나의사가 아니면 비서남이야? 비서남? 그럼 비서남인가요? 비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승무원이. 승무원이었어? 이거 주면서 그냥 뭐 다 먹였나봐. 그것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게 맞네요, 여러분. 중국을 가는 비행기 탔을 때 막 뭐라 했잖아. 무릎 꿇어 막 이러면서 거기에 앙심을 품어가지고 먹였어. 제가 졌네요. 저를 설마 승무원일 거다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었지. 근데 풀다 보니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외를 했었는데 첫 생각이 맞았네. 이래서 찍기 할 때는 처음에 생각한 그걸 했어야 돼. 자, 사이먼이 밝히는 이번 비행기 살인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승무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스튜어디스를 동경해서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스튜어디스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환경은요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를 못했었다 그래요. 일을 하면 할수록 승무원 씨는 진상 승객들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승무원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진상 손님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었대요. 한편 승무원은 그러던 도중에 중국에서 항상 신기한 물건을 사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거독인 테트로도톡신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처음엔 누군가를 겨냥해서 죽일 마음으로 구입한 건 아니었었다 그래요. 그냥 특이한 물건을 사온 거였어요. 그냥 작은 병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사서 뭐에 쓰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잘 쓰면 약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블랙리스트에 있던 진상 손님인 피해자와 비행 일정이 겹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비행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졌었지만 무사히 비행길은 올랐다 그래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는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돈을 더 내지도 않고 퍼스트 클래스로 자리를 옮겨달라라는 말도 하고요. 기내식에 뭐 맛이 이상하다, 그리고 뭐 성희롱도 해가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어라, 서비스가 안 좋으니,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화가 났지만 만약에 여기서 승무원이 화를 냈다가는 어떻게 될지는 뭐 뒷일이 뻔하잖아요. 뭐 자기만 잘리겠지. 자신을 이렇게 굴욕적으로 만드는 피해자에게 너무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골탕 먹일 생각으로 달라고 한 물에다가 이제 미량의 테트로도톡신을 넣고요, 물을 준 뒤에 마신 종이컵을 회수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었대요. 피해자는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신 뒤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비서남에게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해서 그걸 또 다음에 마셨대요. 여기를 헷갈렸었네. 그리고 몇 분 뒤에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구토를 하고요, 질식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테트로도톡신은요, 승무원의 생각보다 강력한 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독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독의 무서운 점이 몸이 마비가 돼도 정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질식의 고통을 계속 천천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살인 방법, 그러니까 살인 중에서 굉장히 좀 잔인하고 좀 더 센 그런 수법이었던 거죠. 그렇게 승무원은요, 자신의 무지한 지식 때문에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첫 사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승무원의 이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 그지? 근데 틀려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요즘에 뭐 그 땅콩이니 뭐 이렇게 어떤 재벌집 아들이 뭐 2세인데 뭐 갑질해서 뭐 이렇게 막 침 뱉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승무원들이 당하다가 승무원들도 결국 터질 수가 있다. 약간 요러한 것들을 시사하는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다음 사건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이먼 어려운데요? 안 와. 다음에 제대로 맞춤. 항상 엄청난 살인 동기만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 같네요. 정신 차리고 다음 판은 제가 이김.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